자, 우리 오늘 2차 방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교재로 79페이지. 개념 설명은 책에다 직접 푸셔도 돼요. 그리고 7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개념들을 쭉 설명을 끝까지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한 번에 쭉 갈게. 개념 있는 문제들. 2차 방정식, 7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자. 여기 보면 방정식과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풀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차 방정식은 그렇게 크게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방정식 1차 방정식 했을 때 여기서는 ax 플러스 b는 0 해놓고 a가 0이 아닌 경우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요 근을 갖는 1차 방정식이더라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 1차 방정식의 풀이는 따로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거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 일단 절대값 기호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케이스 분류. 즉, 여기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놓고 절대값 안이 0 되는 x의 값, 그것들을 이 수직선에 딱딱 체크를 해. 그리고 거기를 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두 번 자르면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와? 이 수직선 지금 선이 하나, 둘, 세 가지, 세 개의 조각으로 분리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로 따로따로 우리는 계산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과거에 선생님이 조금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심플한 형태의 절대값 기호를 갖는 함수의 그래프 가르쳐준 게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이렇게 케이스 분리해서 하나 보니까 너무 빡세고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프를 이용을 할 거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규칙을 갖는 거구나 라고 과거에서 설명했던 거고, 그럼 뒤에 가서 혹시 부등식에서 또 필요하면 설명하도록 할 거야. 여기서는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케이스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그냥 예제를 보게 되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 더하기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9가 된다더라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절대값 안에가 0 된 x값이 뭐 있어? 마이너스 2랑 3. 그러니까 여기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에서 한번 자르고 3에서 한번 자르겠구나. 그랬을 때 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요 조각은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조각입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은 조각이 되고, 세 번째 조각은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조각이 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얘가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돼서 첫 번째 케이스는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럼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안 되면 실제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일단 넣어보는 거야. 한 마이너스 3좀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 넣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고, 마이너스 3 넣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얘가 절대값이 없어질 때 부호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부호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단 괄호를 쳐. 괄호를 쳐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괄호 쳐놓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쓴 다음에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얘는 9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저 방정식을 푸시면 돼.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 0 같은 거 0 넣으면 얘 양수 음수 양수 얘는 음수.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x 플러스 2 괄호 쳐놓고 x 마이너스 3 괄호 친 다음에 얘는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얘는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이 녀석이 9더. 이거 풀면 돼요. 마찬가지 세 번째 x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얘도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9더라. 얘네들 따로 구해서 만족하는 x값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물론 절대값 안에 2차가 들어가 버리면 조금 이제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2차가 들어가는 절대값 방정식은 문제에 잘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고요. 절대값 안에 2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걔는 사실은 함수의 그래프를 위해서 풀게끔 하는 함수에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 거니까 방정식에서는 일단 1차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넘어가고요. 교재를 좀 넘기면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자, 2차 방정식.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이씨, 거기 아니다. 정신 차려. 자, 2차 방정식 생각을 해보면 일단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이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예요. 정신 차려. 몇 82페이지. 왜 이래 얘들아. 아침이라 잠이 들켜서 그래? 야 학원 1시간 반이 다 돼가는데 뭘 아직까지 잠이 들면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우린 3학년 1학기 때도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근데 여기서 고등수학 3에서 지금 2차 방정식을 또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2차 방정식과 3-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 딱 하나 있거든. 그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뭐니? 지금 우리 고등수학 3학년 몇 번째 하는데 그걸 아직도 윤수야 차이점이 뭐야? 서로 차이점이 뭐야? 그래 범위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3 때 공부할 때는 실수 범위에서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었었고 이제 고1을 고등수학 3학년 오면서 우리는 얘를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서 근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발생되는 게 뭐냐면 중3 때 실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근의 개수가 퍼블리시티가 라는 녀석이 0보다 크면 2개고 퍼블리시티가 0이면 근이 하나고 퍼블리시티가 0보다 작으면 근이 빵개더라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 맞지? 그런데 고등수학 3에 오면 근의 개수 몇 개예요?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근의 개수가 2개더라 이렇게 획일화된 거야. 허그리하고 한 녀석의 전체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건 사실 좀 이따 이제 저 밑에 보면 가우스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거 선생님 과거에 한번 설명했었지. 아무튼 가우스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2차 방정식만 놓고 보면 3-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과 고등수학 4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은 딱 하나. 저 근의 범위가 실수 범위냐 복소수 범위냐 그 하나의 차이점만 생겨. 물론 그 하나의 차이점 때문에 파생되는 다른 부분들이 생기겠지. 좀 더 뒤에 가서 하겠지만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우선 근의 개수였지만 고등수학 4에 오게 되면 근의 종류를 판별할 거고. 왜? 근은 무조건 2개인 거니까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 때문에 파생되는 것들인 거지 뭔가 대단히 많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럼 봐봐.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 있었니?
이차원식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하거나 또 근해 공식 집어넣잖아. 똑같아.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풀이 똑같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0이 아닐 때 얘를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짝수 근해 공식을 가게 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는 녀석이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이더라. 중3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 물론 중3 때 배웠던 거랑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 사이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녀석이 살짝 들어가게 해서 이거 안 써도 되고 굳이. 근데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게 무언가의 제곱은 여기에 k라고 써서 이 제곱이 없애버리면 x 뭐 마이너스 p는 뿔마 루트 k가 될 거고 그러면 k 값은 아니 x 값은 p 뿔마 루트 k더라 이렇게 푸는 게 방법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사실은 수학에서 저 녀석을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아. 선생님이 이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완전 제곱식 혹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이 방법은 인수분해에서 근해 공식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유도해가는 과정을 숫자 가지고 미리 연습을 좀 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문자 가지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 다만 문자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얘를 미리 해준 거거든. 수학에서 말하는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딱 이거 두 가지가 다른 얘기야. 그러면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끝나고 2차 함수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어에서 고차 방정식 즉 3차하고 4차를 하게 되는데 3차와 4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소수 앞에서 배웠던 이 인수분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 파트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걔네들 얼마만큼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가 그 인수분해를 하는 능력으로 완벽하게 다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케이? 자, 아무튼 2차 방정식 풀이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가수기호 선생님이 지난번에 과거에 한번 12월 때 설명했었지, 그지? 그날 절대값하고 가수가 같이 해서 설명했었지 한번. 뭐 니네 다 기억이 없어? 아니 내용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아. 했던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 어차피 니네 못 풀 거 알아. 우리는 어차피 1등급을 목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지? 어차피 가수를 던지면 돼, 여러분들. 라고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야 되죠, 지금. 자, 아무튼 간에 이 가우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렇게 대괄호로 쓰게 되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었고 자, 더한 거의 가우스와 각각의 가우스의 합 중에서는 같거나 더한 녀석이 더 크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n이라는 녀석이 정수가 돼버리면 얘는 정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밖으로 빼도 무조건 똑같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어. 그리고 만약에 가우스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어떤 정수 n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x라는 값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즉 답은 얘로 써줘야 되는 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가우스 x 값이 n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우스 kx 여기서 말하는 k 값도 자연수 그러면 사실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우스 x가 n이라고 했을 때 x 값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인 거잖아.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1이란 말이야. 저 1이라고 하는 저 녀석을 여기 k를 곱했으니까 정확하게 k 등분 시켜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n 플러스 k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녀석은 n 플러스 k분의 2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얘는 n 플러스 k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란 말이야. 여기 다섯 등분했으니까 아마도 k 값은 5가 되겠지. 오케이? 그런데 잘 봐봐.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을 색칠한 이 부분은 범위로 나타나게 되면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k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kx의 가우스 값을 물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통째로 모든 부에다가 k를 곱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kn, 여기는 kx, 여기는 kn 플러스 1. 그렇기 때문에 kx의 가우스 값은 그냥 kn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왜냐면 kn이라는 자연수와 그 다음 자연수 1.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칸이 있어. 그럼 이 두 번째 칸을 데리고 와버리면 n 플러스 k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k분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칸인 거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든 변에다가 k를 곱해본 거야. 그랬더니 kn 플러스 1 이상, 여기는 kn 플러스 2 미만 이렇게 돼. 그럼 이 범위를 가지고 가우스를 씌우면 얘는 k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얼마를 곱했느냐에 따라서 요 길이 일자리를 그렇게 k 등분 시킨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범위를 확장시켜 버리면 각각 서로 다른 가우스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와줘요. 얘가 원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범위 분리형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85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우스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우스에 관한 문제들 보니까 164번, 165번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필기에서 기본형, 즉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166번의 경우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상수형,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가우스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했던 그 상수형하고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좀 이따가 문제 지금 보자. 166번 하나만 보고. 이 녀석의 경우에 딱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상수형으로 생긴 가우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이 떠오르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상수형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 안에 그냥 일반적인 x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우스가 씌워진 x도 있고 차수는 상관없어. 1차, 2차 뭐 상관없어. 그 다음에 x 값의 범위가 나와주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무조건 가우스를 상수로 바꿔주는 형태야.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어. 그러면 x값이 지금 0부터 2까지니까 문제 보면 x제곱도 있어서 얘를 x제곱의 범위로 바꾸니까 0부터 4까지가 된대.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케이스가 4가지가 되겠구나. 첫 번째 x제곱이 0부터 1까지. 그럼 이 범위를 x의 범위로 바꾸면 0부터 똑같이 1까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가우스 x제곱의 값은 얼마야? 얼마야 이거? 채은 얼마야? 진짜 얼마야? 치아 얼마야? 얼마? 자,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잘 들어. 여기 보면 가우스라는 녀석이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가 바로 하나 안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수직선상에 있고 여기에 어떤 값이 있어. 이 값보다 크지 않은 거니까 얘를 포함해서 얘보다 왼쪽에 이렇게 색칠된 것 중에 가장 큰 정수가 뭐겠니?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우스. 다시 말하면 지금 x제곱이라는 값이 0과 1 사이야. 그러면 수직선상에 0이 있고 1이 있고 요 사이 어딘가에 점을 찍어서 나는 얘를 x제곱이라고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정수가 얼마야? 얼마야? 입 열어! 0이야. 따라서 얘가 0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x값이 이렇게 될 때 그냥 가우스 x값도 당연히 0 돼야 돼. 눈만 뜨고 필기만 하지 마. 얘들아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래야 니네 거 된다. 그러면 x제곱의 가우스와 x의 가우스를 0 집어넣어. 그러면 x제곱은 x.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0과 1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놓은 x값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야. 근데 0하고 1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 자, 두 번째 x제곱이 1부터 2까지. 그럼 얘를 x의 범위로 바꿔버리면 1부터 루트 2까지. 자, 그랬더니 가우스 x제곱 범위 얼마야? 이 값 얼마야? 진영 얼마야 이거? 가우스 x는 얼마야? 얼마야? 윤수 얼마야? 이게 그렇게 어려워? 야, 루트 2 얼마야? 대충 근사값으로 1.414지? 야, 그러면 여기 1 여기 1.414 어딘가에 좀 찍었어. 얘 포함, 얘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정수 얼마야?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 여기 루트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어차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냥 얘만 기억해. 얘. 니네가 만약에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면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얼마인지 대충 알고 있잖아. 그럼 그 사이에다 점 찍어놓고 머릿속에 딱 그냥 수직선 그려서 처음에 안 되면 수직선 그려서 점 찍고 걔보다 얘 포함 얘보다 왼쪽에다가 다 색칠해.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정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정수가 뭐지? 생각하시면 이 값이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럼 주어진 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완벽한 x값이 0하고 1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됐고 x가 이렇게 해요. 동시에 완벽한 x는 뭐 나와? 자, 세 번째 x제곱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 그럼 얘를 x의 범위로 바꾸게 되면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는 작대. 자, x제곱의 가우스 얼마야? 얘는 2고. 그럼 x의 가우스는 얼마야? x의 가우스 얼마야? 자, 무조건 정수값 넣어야 돼. 얼마야? 1. 그럼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네 번째 풀린 니네가 해. 자,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x제곱. 그러면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겠지. 그러면 x제곱의 가우스 얼마야? x의 가우스는 얼마야? 아, 그럼 주어진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1 마찬가지 풀어서 주어진 범위 안에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케이스 분류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좀 귀찮은 문제인 거야. 오케이? 자, 교재 좀 넘기셔서요. 88페이지.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판별식에 대한 얘기 좀 할게. 알고 있다시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근의 공식이라는 녀석은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생겼었어,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린 중3 때는 실수범위에서만 했었고, 여기 보증석 4호 넘어오면서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중3 때 했던 실수범위에서만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루트 안에는 무조건 0 이상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중3 때. 맞지? 그런데 우리는 얘를 복소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녀석을 i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우리는 근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근이 조금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3 때는 어차피 루트 안에는 양수만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요. 아까 썼지만 는 0이면 근이 1개요. 0보다 작으면 근이 1개더라. 이렇게 했던 녀석이 고동수학 3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우린 조금 제 녀석을 다 쓰기에는 귀찮으니까 D라고 써서 이 D라는 녀석의 정체가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되고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는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자, D가 0보다 크다 무슨 뜻이었어? 서로 다른 이 말곡 중에 서로 다른 부실 그 다음에 는 0일 때 중근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써도 되지만 봐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원 형식인데 얘가 두 실근을 가져. 판별식 어떻게 돼? 판별식 D는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부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복소수라는 게 생기면서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다? 2개다. 근데 2개인데 2개인 실근을 갖는 거야. 얘는 중근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얘는 근이 2개야. 근데 그 2개가 똑같이 생기고 뿐인 거야. 3이라는 그거 3이라는 걸 가자. 근데 얘네들이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하나처럼 쓰는 것 뿐인 거지. 원래 그는 2개인 거란 얘기야.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근데 얘는 그러니까 실근, 허근. 그러니까 두 실근이야. 그럼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둘 다 포함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을 때 이 동어가 빠지는 거야. 알겠어? 손이 좀 있으면 나가야 될 수도 있겠어. 눈이 점점 작아져.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얘가 보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ic라고 하는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짝수분의 공식을 하게 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쓰는 짝수분의 공식이 있었지. 그럼 저 짝수분의 공식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녀석도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여기 나오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4로 나눈 것을 4분의 D라고 써. 이거 똑같이 판별식하고 같은 효과를 다만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간단하겠지. 숫자가 지정하면 개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마찬가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써서 0보다 크다 는 0이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 중근 여기 서로 다른 두 허 됐지? 자,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뒤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써먹을 때가 있긴 한데 아직은 없을 수 있어. 참고적으로 자 허수 개수 2차 방정식 즉 ABC에 i라고 하는 그 복소수 허수 단위가 들어가. 이때에는 잘 들어봐. 근의 공식 사용 가능.
판별식 사용 불가. 즉 판별식 가지고 근의 종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꼭 이게 그러니까 외우기가 조금 어려워. 이게 참 희한한 게 판별식이 사용 불가잖아. 근데 D가 0이면 중근을 갖는다는 사용 가능.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다, D가 0보다 크다 가지고 뭐 실근이 서는 두 실근이다, 서다는 두 허근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판별식 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D가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이거는 사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 설명하도록 할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일단 체크해 주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이거에 관한 얘기들이 지금 오른쪽 페이지 91페이지 아니다. 몇 페이지인 거지? 너무 89페이지.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93페이지 근각의 설명. 자, 이차원식의 근각 개수의 관계라고 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x값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근의 곱 얼마? a분의 c.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녀석이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두 가지 더 추가해서 알려줬었어. 뭐였어? 근의 역수의 합 얼마? 자, 무조건 상수항분의 1창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얘들아,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하고 같은 학년의 고등수학 4학년 처음 하는 반이 하나 있거든? 근데 그 중에 2명 정도는 니들보다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 얘를 처음 하는 애들이야. 분명히 있겠다.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니네 친구들 중에서 지금 수원하고 있는데 수투하는데 미적분하는데 걔네들이 무조건 너희들 시험 잘 본다? 아니야 얘들아. 지금 니네 보면 나는 어차피 1, 2등급을 지금 나하고 물 건너갔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말을 해 라는 느낌에 앉아있는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니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달라져. 그 중에 2명 정도는 니네보다 잘 볼 거야. 이런 거 질문하잖아. 대답이 다 나와. 처음 배우는 애들인데 그 2명. 자, 상수성 분의 1창의 개수야. C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라는 뜻이야. 이거 안 써도 돼. 잠깐만. 나중에 뒤에 할 거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서 X값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래도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을 하잖아? 그럼 얘가 상수성 분의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붙이면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이야. 이건 모든 차수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외우라고 했었어 내가 너희들한테. 자, 그러면 두 근의 차 이건 뭐였었어? 서로 채워. 쉬우?
치아, 지수, 윤수, 진영. 처음 보니? 이렇게 두 개는 교과서에 나오는 애들, 이렇게 두 개는 교과서에 없는 애들, 즉 얘네들은 서술에 써놓을 수 없다는 뜻이야. 물론 이 밑에 있는 교과서에 없는 얘네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해준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다. 수업 시간에 얘를 알려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니네 학교에 가면 아마 수학 선생님이 보통 학년별로 3분 정도 계실 거예요. 3분 정도 계실 때 모든 선생님이 다 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꼭 손들고 확인해. 선생님 이거 서술에 써놓어도 되나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근거와 관계에서는 총 4가지 공식 정도가 나와.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은 이런 얘기 했었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x값이 알파와 베타. 얘를 내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했었어. 말로 표현하면 뭐였어요?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을 말로 표현해. 그냥 읽는 거 말고 ax제곱 플러스 c는 0, x는 알파 플러스 알파와 베타 이거 말고 얘를 풀어서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면 뭘 써요? 자,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고, 얘를 식으로 쓰게 되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분명 이렇게 붙인다고 했었어. 되게 우습지? 이런 거 다 알 것 같지?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3이 두 근인 2차 방정식 어떻게 찾아요? 자, 얘네들을 새로운 문자라고 해서 y라는 녀석이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근으로 받는 2차 방정식의 미지수라고 했었다면 x에다가 3씩 더하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 그럼 x라고 하는 이 녀석은 y에서 3을 뺀 게 될 거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에서 x 자리에 y-3을 갖다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된다고 했었어. a에 y-3의 제곱 b에 y-3 뭐 중간중간 여러 개를 더 할 수도 있지.
쉽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래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두 근인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었어? 시간. 이건 내가 외우라고 했을 텐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서랑 저거 뭐야? 책은 뭐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할 때 니들이 안 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외워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설명할 때 그래 나 저거 알 것 같아. 불과 한 달도 안 지나서 다시 물어보는데 다 안 나오잖아. 한 개도 다 안 나오잖아.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었거나. 얘들아,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나오니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우겠다고? 사회과학은 공부 안 할 거야, 그냥 고등학교 가서? 지금 외울 수 있을 때 외워놔야 그때 가서 과학하고 사회도 공부해서 외울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얘들아. 근데 물어보니까 중간고사 한 번 보고 기말고사 한 번 보고 막 사회과학 페이지로 시험번호 100페이지, 120페이지 이렇대더만. 언제 외울래 이런 거? 한국사는 언제 외울 거고? 야, 기본반에서 나오는 답이 우리 반에서 안 나오면 어떡하냐? 대기 수업 중이야. 잠깐만 기다려. 외워야 돼, 얘들아. 니네 안 외우면 진짜 머릿속에 안 나오잖아. 답 안 나오잖아, 지금. 시야에 아는 게 대답 안 하는 거야? 아니잖아. 모른다고, 니네. 사람 왜 안 외워? 내가 외우라는 거 왜 안 외워? 진짜 그 이유를 하지 말자. 왜 안 외워? 포기야? 그러면 채연아 왜 안 외워? 그 이유가 뭐야? 뭐라고? 얘들아, 내가 얘기했지. 니네들한테 외웠다 안 외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니네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새벽 4시에 자고 있을 때 흔들어 깨워서 질문해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외운 거라고. 그때까지 외워. 까먹는 건 외운 게 아니야, 얘들아. 그때 잠깐 머릿속에 잠깐 있었다는 것 뿐이야. 니네 그런 거 알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야.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도 하고 장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도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 뇌는 단기 기억만 넣어놓는 데가 있고 장기 기억을 넣어놓는 데가 있단 말이야. 장기 기억 속에 넣어놔야 외운 거야. 단기 기억 속에 넣어놓는 건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거야. 단기 기억 속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를 넣었을 때,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수없이 많은 정보를 넣었을 때 우리 장기 기억 속으로 넘어가는 정보는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곱셈 공식 100날 외우고 이거 100날 외우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전에 니네가 나 알아 라고 끝내버리면 그 니네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 중에 95%가 날아가고 5%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제발 좀 외우죠. 제발. 자, 얘도 마찬가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야. 그러면 y라는 녀석이 지금 알파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이야. 그럼 얘는 x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면 x는 y분의 1이 생겨서 저 주어진 식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y제곱분의 a 더하기 y분의 b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와. 그런데 쟤는 분모에 2차가 있다 보니까 쟤는 2차가 아니야. 사실 쟤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이너스 2차라고 불러. 그래서 양변에 이제 y제곱을 싹 다 곱한 다음에 그 x로 바꾸니까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에서 개수가 거꾸로 바뀐다. 그러니까 얘는 외워라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어. 니는 당연히 별거 아니네 알아 라고 하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란 얘기야. 제발. 기억 안 나잖아 지금.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두 분인 2차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과정을 똑같이 따라갔을 때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해서 홀수 차수의 부호가 바뀌어. 쟤도 같이 외워라. 둘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라고 얘기했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이어서 이제 문제들을 봅시다. 쭉 가서 교재 80페이지 개념 핵심 1번 문제. 선생님이 아까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었는데 1차 방정식에서 그냥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 a가 0이 아닌 경우에 1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ax 플러스 b는 0에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케이스를 또다시 나누어서 b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건 앞에 선생님이 항등식 할 때 썼는데 사실은 a가 0, b가 0 얘네들이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요 케이스에서 우리는 저 식이 항등식이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었고 항등식이라고 하는 저 녀석은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b가 0이 안 돼버리면 a대 0급 b대 0이 아닌 값을 넣어버리면 요 경우에는 만족하는 해가 없어. 이때는 해가 없다요. 얘는 뭐 항등식이다 방정식이다 이런 이름조차 없이 그냥 해가 없는 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도 1차 방정식을 풀었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었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시험에서 요즘엔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한데 1차 방정식처럼 생긴 식이 나왔어. 그럼 문제는 당연히 여기서 튀어나올 거라는 거야. 여기는 안 나와. 이건 중학교 문제고.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개념 익히 1번 문제도 볼게.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상수 m값 그 다음에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각각 m과 n이라고 했을 때 걔네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잠깐만 실파 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녀석의 공통점이 뭐야? 일단 무조건 x의 개수에 해당하는 얘가 0으로 만들어 놓고 상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 가지고 구분이 되더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식을 다시 써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여기 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이항시켜버리면 맞지? 그럼 일단 해가 무수히 많든 해가 없든 여기를 0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a 값이 뿔마 2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봐. 만약에 a가 2라면 그러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이렇게 만족한 거잖아. 이거 만족하는 x가 뭐 있어? 무수히 많다. 이때가 이제 무수히 많다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갖다 집어넣게 되면 0 곱하기 x 빼기 4는
0 이렇게 나와. 이거 만족하는 x가 뭐 있어? 그럼 해가 없다가 되겠지.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해주는 값을 m이라 했으니까 m 값은 2요. 해가 없도록 해주는 값을 n이라 했으니까 n 값은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답이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가 무수히 많다 혹은 해가 없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x의 개수를 0 만들어 놓고 상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 가지고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절대값에 대한 문제. 아까 선생님이 절대값 활용한다고 그냥 예제를 하나 간단하게 풀었었는데 여기서도 그냥 개념이 큰 155번 문제 2번 문제만 케이스 분리해서 식만 세워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표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x값이 2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3하고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케이스는 몇 가지? 3가지.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와. 맞지? 그래서 여기 2-2번 문제의 첫 번째 케이스 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대. 그럼 다 이거 양수음수. 자, 바로 안 나오면 이거 이항시키면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작아 넣어보라니까. 마이너스 4 넣었어. 양수음수. 얘는 양수음수. 음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괄호를 했단 말이야. x 플러스 3 그럼 2배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둘 다 음수인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씩 생길 거야. 그럼 여기는 원래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풀어내라 쓰신 거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대. 0 같은 거 한번 넣어보자. 첫 번째는 절대값 x 플러스 3 양수음수 양수 x 마이너스 3 양수음수 음수. 따라서 얘가 x 플러스 3 더하기 2배의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이걸 푸시면 될 거고. 맞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싹 다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이 녀석을 풀어라 해서 각각을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해서 여기 나오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만 해로 나타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애들은 그냥 버리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156번에서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 자, 얘가 무슨 뜻이야? 다시 쓰면 루트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나와? 절대값 x 플러스 2야. 이거 기억하시면 돼.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 루트 a의 제곱 이거 뭐야? 루트 a의 제곱 얘는 뭐? 얘는 그냥 a였고 얘는 절대값 a였었어.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돼. 제곱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물론 저 a 값이 양수면 어차피 똑같겠지만 a에다 음수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선생님이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한 거 알려줬었단 말이야. 보여줬었어. 그래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얘도 제곱이 안에 있으니까 나올 때 절대값이 붙어서 나온다. 그럼 얘도 절대값이 기호가 2개 있는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요. 2차원에서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의 주어진 2차 방정식 개념표 3번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 아시겠지? 얘는 안 해. 자, 이런 거나 보자. 발전 문제 160번 같은 거.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제곱은 0의 한 근이
m-2n이다. m은 모두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m과 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어차피 지금 보게 되면 한 근이 m-2n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뭘까? 잘 봐. 일단 아무것도 모르겠고 여기 나오는 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해야 돼? m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나 해야 돼? n 제곱이래. 근데 한 놈이 m-2n이야. 근데 둘이 더해서 n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한 놈 뭐면 돼? 2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곱해. 그러면 m-2n에서 2n을 곱했을 때 그 결과가 뭐 나와야 돼? 여기 보면 n 제곱이 나와야 되겠다 라고 돼 있지.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찾아가는 거야. 잘 봐. 이걸 곱해버리면 2mn 마이너스 4n 제곱은 n 제곱이야. 넘기니까 2mn이 됐고 5n 제곱이 돼. 근데 문제에서 m과 n이 뭐라고 돼 있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대. 다시 말하면 n 값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걸 보장할 수 있지. 자연수니까. 따라서 여기서 양변을 n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n으로 바로 못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n이 0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양변을 n으로 나눠보니까 2m은 5n. 오케이? 아,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지. n인데 n은 5대 2이겠구나. 그러면 m에다가 5 집어넣으면 n에다가는 2가 될 거고, m에다가 10 집어넣으면 n에다가는 4가 될 거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mn의 개수 몇 개 돼? 순서상에서 몇 개 돼? 2, 3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에요. 됐지? 자, 얘도 절대값 마찬가지.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케이스 분류해라.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케이스 분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잠깐만.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여기 있는 문제를 풀자. 선생님은 그냥 2번 문제 하나 풀도록 할게. 161-2번. 자, 지금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x-1이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x-1이 양수다, x-1이 음수다라고 하는 녀석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케이스 분류하면 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는 녀석은 x 제곱해놓고 원래 부호 쓴 다음에 괄호에서 x-1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괄호를 풀어서 정리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됐네. 그럼 저걸 만족하는 x값은 원래 뿔마 루트 2잖아. 근데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알게 되는 그는 루트 2 하나만 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맞아? 자,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 저 절대값 안에가 음수이기 때문에 x제곱 해놓고 부호가 바뀌어서 x-1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식을 정리해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어? 인수분해 안 되네. 그래서 근해공식 써보니까 짝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5 이렇게 나와. 근데 x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보다 큰 값이 2점 얼마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는 2보다 큰, 미안해, 1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거고, 따라서 여기서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저 161-2번에 해가 되겠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 가우스는 선생님이 아까 밑에 있는 166번 문제 풀어줬으니까 걔는 패스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167번으로 갈게. 선생님 여기서 3번하고 4번 두 문제를 풀 거야. 자, 1번하고 3번은 지금 실수계수, 즉 루트가 개수에 있는 이차원 공식이고 2번하고 4번은 복소계수, 즉 i가 개수에 있는 그런 방정식. 오케이? 야, 이런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인수분해가 여러분들 눈에 바로바로 잘 안 보일 거야. 쉽지 않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 녀석은 무조건 여기 보면 문제 박스 밑에 박스에 나와 있지. 양변의 편례수를 곱해서 이차항의 개수를 유리화 또는 실수화한 후에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이야. 즉 여기 나오는 얘네들 지금 너무 보기 힘드니까 얘네들을 조금 바꾸어주자 이런 뜻인 거지. 재현아! 나. 오케이. 그런 거니까 봐봐. 그럼 3번에서는 양변에 뭘 곱해야 되겠니? 편례를 곱하고 있으니까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그냥 곱해.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미리 써놓고 저쪽에다 풀게. 4번 같은 경우는 양변에 1 플러스 i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앞으로 30cm 나와. 거기서 보여? 너 눈 뭐 렌즈 어쩌고저쩌고 근데 괜찮아? 거기 거리? 그럼 그걸 갖고 여기까지 와. 아니 일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들고. 그거 별로 안 무거워. 그냥 들어서 해. 넌 책상을 이쪽으로 좀 지수 이쪽으로 여기 요 라인까지 좀 붙여. 거기서 보여? 자, 그럼 양변에 루트 2 플러스를 곱해버리면 3번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루트 2 플러스를 곱해버리면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 돼. 그럼 제가 3 플러스 2 루트 2의 x 플러스 2배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준다 치면요. 그럼 얘가 잘 봐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돼서 계산하면 2 루트 2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는 거 보여?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얘랑 똑같은 게 보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네들이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여 처음에는. 오케이? 자, 이건 해봐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해가 구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4번도 마찬가지. 양변에 1 플러스 i를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i랑 1 플러스 i를 곱하면 2가 돼. 2x 제곱 마이너스 여기 1 플러스 i의 제곱이 돼. 1 플러스 i의 제곱은 뭐였어? 2i가 되고 여기 또 1 마이너스 i 모이고 곱하면 또 2가 돼서 플러스 4는
양변 2로 나눠버리자 그냥. 그럼 x제곱 마이너스 i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생기네. 잘 봐. 여기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ix 마이너스 2i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지. 맞지? 어차피 i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i 제곱 바꾼 거야. 됐어? 자, 그런 다음에 1 마이너스 2i i라고 써도 되지.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곱하니까 i에서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i. 혹시 나온 거 보여? 아, 그래서 여기는 얘도 x 마이너스 2i, x 플러스 i라고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얘들아, 3번같이 실수계에서 4번같이 복수계에서 바로바로 인수분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페이지 푸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 근데 해봐야 보이기 시작해. 아시겠지? 자, 촬영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가로의 길이는 3만큼, 세로의 길이는 4만큼 남기고 잘랐더니 잘라낸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에 2분의 1이 되었다.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잠깐만.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가로 3, 세로 4. 만큼 남기고 잘랐더니 모르겠다. 그림이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 뭐 아무튼 자, 그럼 여기 나오면 요 녀석의 넓이가 지금 전체의 반이라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을 풀었어. 그래서 난 이만큼을 x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x-3. 여기 길이 얼마야? x-4.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 x-3 곱하기 x-4가 처음에 있는 전체 저 x제곱의 반이더라 라고 주어진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내가 안 풀어도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푸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 하시고. 자, 그래서 개념 8번으로 갈게. 문제 173번 문제. 자, 2000원씩 x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3의 x 플러스 p제곱이 다음과 같은 결을 갖도록 실수 p의 값 또는 그 범위를 정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 뭐 하는 얘기야? 다음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 서로 다른 두 합은 뭐라는 얘기야?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될 거고.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2차방정식 ax제곱 플러스 2배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10 이하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짝순 거니까 4분의 d를 써보게 되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여기 a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뭘 만족하면 돼?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야. 이거 만족하는 a 값 찾아주면 되겠다는 뜻인 거지. 어렵지 않지 그지?
자, 176번 같은 거 한번 살짝 보고 갈까? 자,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를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 직각삼각형이면 두 실근을 갖고 정삼각형이면 중근을 갖고 둔각삼각형이면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냥 얘 가지고 일단 식을 쫙 전개해서 그걸 가지고 판별식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x제곱 x제곱인 거니까 3x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B, BC, CA 플러스 상수항이 AB, BC, CA 이렇게. 자, 이 녀석을 가지고 판별식 4분의 1 일단 쓰게 되면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B, BC, CA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니?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ABC가 무슨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면 얘는 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ABC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니은 보니까 정삼각형이면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 된다. 이거 처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정삼각형이 아니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클 거야. 그죠? 얘는 항상 선한 두 실근을 갖겠다 이런 뜻이야. 정삼각형인 경우를 빼놓고. 됐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기를 가버리면 둔각이면 허근을 갖다 얘는 절대로 음수될 수 없는 거니까 허근은 절대 갈 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될 수 없을 거니까 선한 두 실근을 갖는다? 얘 기억 치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자, 개념 좀 9번 문제 갈게. 잘 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배의 1 플러스 i의 x 플러스 k 플러스 3i가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과 그때 실근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싫다.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복속에서 방정식이면 판별식을 써먹을 수 없고 판별식 d가 0인 경우는 써먹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자, 2번 문제 읽어볼게.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복속에서 방정식이 서로 같은 두 근을 갖는데 즉 중근 간다는 얘기인 거지. 이때는 판별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중근일 때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실근을 가질 때 K와 그 실근을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는 판별식을 써먹을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문제에서는 자, 실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근이라는 녀석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3배의 1 플러스 i의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3i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k 더하기 3알파 플러스 3의 i는 0
이라고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눴어. 됐나? 그런데 우리는 알파라는 녀석을 실근이라고 놨고 K도 문제에서 실수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만큼도 실수고 이만큼도 실수라는 사실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실수 더하기 실수 i는 0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그 알파를 마이너스에 갖다 대입하게 되면 K 값은 2야 이렇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대수 방정식인데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뭐 근해공식도 아니고 뭐 판별식도 아니고 그 실근 알파를 갖다 집어넣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쪼갰더니 얘가 각각 0될 것이다. 이 아이디어 가지고 그냥 간단히 문제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얘가 이런 거 한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 딱 봤을 때 이렇게 풀 생각은 사실 잘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워.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자, 얘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 일단 보니까 뭐래? 중근을 했는데 뭐가 떠올라? 판별식 D가 0이다. 판별식 D가 0이 떠오르는데 그 중근을 갖는다는 말 전에 뭐가 보여?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고요. 무슨 뜻? 저 판별식을 쫙 썼을 때 걔가 K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K에 대한 2차식 나온다면 무언가의 K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K 더하기 뭐 판별식이 0이 됐으니까 는 0 쓰시고 항등식인 거니까 얘가 0, 얘도 0, 얘도 0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지. 자, 1번, 2번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어차피 구세고시 활용인 거니까 여기 봐. 이거 어떻게 생겼어 내가? 시야 어떻게 생겼어? 불퍼? 크게 잘 안 들려. 알파가 여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다 쓴다고? 그래서 보통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외워라고 시켜. 어차피 저 루트 D가 비정만 4이신 거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끔 이런 데 있어. 선생님 그럼 주어진 방정식에서 X 계수가 짝수면 여기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써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못 써먹어. 여기는 무조건 판별식 D야. 비정만 4이야 얘는. 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써먹고 선생님 이거 선생님 알려준 공식 다른데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어?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답 나올 거고요. 그러면 뭐 좀 계산하시면 되고. 자, 186번. 2차원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 두근 1하고 3을 갖는다. 자, 그럼 여기서 a의 정체가 뭐야? 두근의 합이잖아. 4일 거고. b의 정체가 뭐야? 두근의 곱인 거니까 3에서 집어넣으면 답 계산할 수 있지, 그지? 이런 거.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는 근각에서 활용할 거야.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 B야. 근데 밑에 걸 가지고 보게 되면 두근을 더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얼마? B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그게 A가 된다는 게 보이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라네. 그럼 갖다 집어넣어서 이 식을 바꾸게 되면 A 플러스 B는 2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알파 베타가 B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랬으니까 집어넣어서 넘기면 2A 마이너스 B는 1에서 연립하시면 A 값, B 값을 구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188번 문제 보니까 2000원씩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저 녀석이 두 근의 차가 루트 3이래.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미지수는 적을수록 좋다. 여기서 베타라고 놓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3이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차라리 저렇게 놓으라는 얘기야. 그런데 두 근의 합 얼마? 2 알파 플러스 루트 13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m.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루트 13이라고 하는 녀석이 m 플러스 8. 그럼 얘 대신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알파 값을 계산해라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두 근의 B가 4대 1이래.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그럼 둘이 더했을 때 5알파인데 그게 이게. 둘이 곱했을 때 4알파 제곱인데 그게 이게. 해서 또 마찬가지 구하시면 답 나온다는 뜻인 거. 맞지요? 자, 이 계수 잘못 보고 푸는 거 학생들 너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근해 공식 잘못 본 것도 너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자, 191번 2차원식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서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어. 그러면 잘못 보고 푼 거 말고 제대로 본 거에 초점을 맞춰. 제대로 본 게 뭐야? b야. 그럼 2하고 b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 두 근의 곱. 그러면 두 근의 곱 2분의 b는 둘이 곱했으니까 얼마야? 2더라. 이건 제대로 맞춰보는 얘기. 그럼 b 값이 얼마야? 4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b의 값을 잘못 봤대. 그럼 제대로 본 게 뭐야? a인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a라고 한 두 근의 합이 지금 2.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4더라 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본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 제대로 본 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가지고 어떤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2차 형식에서 2차 형식 작성이라고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데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3. 알파 베타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여기서는 3과 마이너스 5를 근으로 가져라 이 뜻인 거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5.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도 저렇게 써도 틀린 거 아니야? 맞는 거야. 꼭 전개 안 해도 돼. 물론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꼴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 전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써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녀석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분의 베타 아니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1 두 근이고 싶대. 그러면 얘들아 니네 그건 알아? x제곱 마이너스 해놓고 두 근의 합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라고 쓰는 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어차피 문제에서 x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직접 값이 얼마인지 특정하기가 빡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얘를 가지고 아예 합하고 곱을 구해버리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1 그럼 통분해버리면 알파 베타분의 여기다 베타 곱하고 여기다 알파 곱하는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뭐 그럼 이거 값을 계산할 수 있겠지 너희 그지? 그 다음에 얘들이 곱해 그럼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알파 베타 알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까 그래서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인 거니까 이 자리 갖다 집어넣어서 전개하시면 답이야 오케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잘 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지? 3이잖아.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인데 얘가 알파분의 알파에 관한 식이면 좀 더 계산이 편할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베타는으로 바꾸니까 3 마이너스 알파 되는 게 뭐야? 맞지? 그런 다음에 베타제로에다가 이 3 마이너스 알파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알파분의 4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얘는 알파분의 4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베타분의 4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찾아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 이걸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되고. 오케이? 근데 어떤 게 더 편해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오케이? 자, 196번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빠져있어서 공식 하나 알려줄게. 잘 들어. PC 찾아. 변 PC 찾았어? 그 다음에 PD 찾아. 찾았어? 그 다음에 PA 찾아. 그 다음에 PB를 찾고.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건 무조건 똑같아. 왜? 왜? 말을 해 왜? 어디가 안 좋은데? 말을 하라니까 어디가 안 좋냐고. 와서 얘기해 그럼. 어디가 안 좋은데?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원이 있고 원 안에 현 두 개를 딱 만들었을 때 현 두 개가 만날 수 있잖아. 그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건 무조건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196번. 그럼 그 식 안에 대해서 그 식을 알려주는 것뿐이 아니야.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 자.
196번 늘었는데 197번 니네들 해요. 어렵지 않아서. 198번 살짝 볼게. x에 대한 이차원에서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n의 x 마이너스 m에는 0의 한 근이 4 플러스 루트 2i래. 그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고, 괄호에 보면 mn의 정체가 뭐야? mn은 실수이다 밑줄. 그 mn은 실수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뭐가 돼? 4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머지 한근이 될 수 있는 건 m과 n이 실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두 근 가지고 더하기 곱하기 해서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지. 맞지? 그래서 너희들이 하세요. 자, 200번 문제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했었어서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안 했었어. 문제 풀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자,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F라는 게 있고 그 안에 하나의 문자 X, K, T 이런 게 아니라 식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 뭐 해라? 치환해라. 치환해서 풀면 된다. 니네는 언제쯤 입을 열 거야? 내가 입 열어라 혹은 개개별로 누구야? 라고 묻기 전에 내가 반전체한테 질문했을 때 언제쯤 입을 열 거야? 니 되게 우습지, 입 여는 거. 선생님 꼭 유치하게 입 열어서 대답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을 하지. 근데 니네 얘기야. 그게 수업에 집중되고 그게 니네 성적이야. 내가 왜 니네들이 대답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질문을 하느냐. 왜 계속 너희들한테 입을 열게끔 만들겠냐. fx는 0이라는 녀석이 2차 방정식이래. 그리고 두 근의 합이 7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f의 3x-4는 0이래. 나는 얘가 꼴보기 있어서 얘를 t로 바꿔. 그러면 f의 t는 0이야. 이 녀석의 근은 뭐야? 얘의 근은 뭐야?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했었지. 너무 어려운 거지 이게. 자, 2x 플러스 1은 3, x 얼마야? 자, 2t 플러스 1은 3이야. x, t 얼마야? 자, 2k 플러스 1은 3이야. 근 얼마야? 자, 근 변해, 안 변해? 미지수가 백날 바뀌어도 근은 안 변해. 다시 말하면 ft는 0의 근이 뭐야? 입 열라고. 내가 진짜 ft는 0의 근이 뭐야? 그게 뭐가 알파랑 베타야? 그럼 봐봐. 여기서 1이 근을 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치? 근데 여기서는 x가 1, t가 1, k가 1이다. 여기는 얘가 바뀌는 것 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ft는 0에 갔을 때 근이 뭐야? 알파랑 베타야. 뭐가? t.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t가 아니잖아. x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t라는 녀석을 지금 우리는 3x-4라고 해놨으니 이 녀석을 가지고 바꿔주게 되면 x는 3분의 t 플러스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t가 될 수 있는 값이 뭔데? 알파랑 베타.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3분의 알파 플러스 4, 3분의 베타 플러스 4. 얘네들이 합을 구해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우리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안 줘? 안 줘?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저 두 개의 합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여기 나오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선생님이 딱 세 글자 기억했지 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저 녀석의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 모두 양수다라고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저 마이너스 a분의 b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저 녀석이 양수가 될 거고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니 a하고 b는 서로 다른 거 그 다음에 알파부터 알파 베타 a분의 c가 양수니까 a하고 c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판별식대가 양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때 얘는 양수근을 갖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수근 같은 방법이야. 알파 음수, 베타 음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을 거니까 a, b 같은 부호. 알파 베타, 즉 a분의 c가 양수인 거니까 a하고 c는 여전히 같은 거고 그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이 녀석은 음수근 두 개를 갖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 근은 양수인데 한 근은 음수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몰라.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근데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음수라는 사실을 알지. 그런데 그것만 따지면 돼. 판별식도 안 해도 돼. 지금 여기서는 A하고 C가 서로 다른 부호면 끝났어. 왜냐하면 얘는 한 근은 양수가 한 근은 음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절대로 중근을 만들어낼 수 없지. 서로 다른 근일 거란 말이야. 근데 판별식 D를 생각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지. 근데 여기 나오는 이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야. 맞아? 그런 상태에서 A하고 C가 지금 서로 다른 부호인 거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란 말이야. 그럼 0 이상에서 음수를 빼게 되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해볼 필요도 없어. 얘네 둘이 A랑 C가 서로 다른 부호면 판별식 해볼 필요도 없이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 두 실근 부호가 다른 그런 2차 방정식이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일단 수학통은 103페이지까지 다 풀어보고 오세요.
50문제 정도 돼. 그 다음에 여기 2차 방정식은 양이 좀 많을 거라서 잠깐만 시험지를 일단 복소수 행복할 때가 푸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시너지는 유형이 총 20개야. 유형이 좀 많아. 자, 각 유형별로 박스 밑에 있는 문제 3개씩 풀어. 서술형도 빼고 행복한 등급도 빼고 그냥 유형별로 3문제씩만 풀어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숙제로 내줄게. 오케이? 그리고 오늘 그 니네 월간 수위 풀어갖고 왔어? 근데 월간 수위는 그냥 오늘 이 진도 나갈 정신 없었으니까 오늘 나가는 숙제까지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어차피 진도를 못 나가. 2차 방정식 나갔고 2차 방정식 숙제가 다 안 끝났는데 2차 방정식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월간 수위를 오늘까지 해온 거나 다음 시간까지 해온 거랑 같이 해서 채점하고 질문 받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수학적 문제 좀 푸시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문제들 푸세요.